오늘 새벽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엔비디아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다. 쓸데없는 걱정이다.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기대치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발표했죠. 덕분에 AI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구나 라는 게 입증이 됐고 AI 버블에 대한 우려도 조금은 잦아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몇 주 동안에 조정 받으시면서 힘들었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제 마음이 좀 안정이 되셨을까요? 주식시장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언제나 대응해야 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오를 때는 이렇게 하고 떨어질 때는 이렇게 해야지 라는 양쪽에 대한 플랜을 다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당분간 시장이 안도 랠리를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은 요 앞에 몇 주 동안 힘들었던 거 금방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원래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같은 실수를 또 하게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발전하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들었던 순간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스스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투자 철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몇 주간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꼭 복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복기하셔야 할 부분이 뭐냐? 이번 조정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진 않았나. 여러분 밤마다 잠을 못 자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투자 왜 하세요? 부자 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부자 되고 나서 건강을 잃으면 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지나치게 불안한 이유가 특정 종목에 너무 많이 투자되어 있는 건 아닌지, 그게 아니라면 전체 투자금이 너무 과도하진 않은지, 레버리지 ETF에 너무 크게 투자를 해서 이런 하락, 조정장에서 수익률이 너무 내려가서 마음이 괴로운 건 아닌지 등등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그런 요인들을 찾아내서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번 하락이 왔을 때 조금 더 잘 버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할 거, 이 공포의 기간 동안 내가 무서워서 매도를 하진 않았는지 이것도 살펴보셔야겠죠? 제가 공포에 매도하는 건 절대 하지 말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거 지키기가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저도 알거든요. 충분히 좋은 기업을 샀는데도 너무 많이 빠지면 당연히 무섭죠. 그리고 내 돈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요. 악착같이 1억을 모은 사람이 1억을 다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3분의 1이 날아가고 혹은 반토막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다시 벌어서 메꿀 생각을 하면 당연히 두렵죠. 그래서 내가 전 재산을 가지고 투자를 절대 하지 마시고 내 그릇이 얼마인가를 확인하셔서 내가 감당 가능한 그런 투자 금액 안에서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점검하실 부분은 공포는 없고 나는 야수의 심장을 가져서 이런 조정이 왔을 때가 기회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현금이 이미 바닥나서 없다. 혹시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지 그것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은 고점에서도 굉장히 잘 사시거든요.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가진 돈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 막상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현금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저도 과거에 많이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항상 현금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정장에서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나중에 시장이 회복이 됐을 때 일정 부분은 다시 비중을 줄이셔서 현금을 또 채워 놓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점검할 부분은 여러분 계좌에 담겨있는 종목들의 포트폴리오인데요. S&P 500이라던가 나스닥 100 같은 이런 안정적인 ETF를 담고 계신 분들은 조정장이 왔을 때 상대적으로 좀 마음이 편안하실 수 있죠. 그런데 너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너무 리스크가 큰 그런 초소형주 위주의 기업을 담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현재까지는 실적이 이제 흑자가 아니라 적자이고 성장성은 좋아 보이지만 앞으로 이 기업이 정말 흑자를 낼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이런 기업에만 이제 또 몰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또 그런 기업이 주가도 싸서 살 때 부담도 좀 적긴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내가 지금 자산이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그렇게 초소형주만 담으시면 안 됩니다. 대형주, 우량주를 먼저 내 종목에 충분히 좀 담으시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될 때 중형주, 소형주 담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내가 자산이 크지 않다. 한 1000만 원으로 투자한다. 저는 굳이 리스크를 이렇게 너무 많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형 우량주들이 많잖아요. 그런 기업으로만 투자를 하셔도 충분하고
나중에 1억 이상 자산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자산의 일정 비율 정도만 그런 위험을 조금 담아 보시는 것도 그때는 나쁘지 않겠다. 너무 무리해서 그것만 하시거나 그거를 너무 크게 담아 가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오클로 같은 종목은 정말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줬잖아요. 대신에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 또 오클로 엄청 많이 빠졌죠. 쭉쭉 오를 때는 당장이라도 뭐 10배 되고 20배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중간중간 이렇게 반드시 하락과 조정이 오기 때문에 그때 버틸 수 있으려면 내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먼저 담으시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엔비디아나 테슬라도 빠질 때 정말 무섭게 빠지잖아요. 엔비디아 올해 4월 달에 얼마나 무섭게 떨어졌어요. 1월 달에도 마찬가지였고 4월 달 바닥에 샀으면 지금 100% 이상 수익이 났을 건데요.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떨어질 때도 또 그만큼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변동성은 위로도 있고 아래로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엔비디아가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락이 와도 버티기가 조금 나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복귀하셔야 될 4가지 말씀드려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나고 나서 복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이 빠질 때 그날의 어떤 내 감정 상태를 일기처럼 남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네이버 제린스 라이프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안 팔아요 안 팔아 챌린지를 시장이 빠질 때 하거든요. 그래서 제 잔고를 캡처해서 올리고 지금 수익률이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팔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글을 써서 올려드려요. 저를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기록을 남겨놓으면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기록들을 다시 한번 보면 아, 내가 이런 상황도 잘 이겨냈구나, 잘 버텨냈구나, 이런 상황을 잘 지나왔더니 결과적으로는 내 잔고가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선택한 기업들이 이렇게 수익을 내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서 특히 시장이 안 좋을 때 여러분들이 일기처럼 기록을 남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의 역사가 될 겁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 실패 경험이 없는 사람 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힘들었던 시기에 기록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그걸로 책도 내실 수 있고 그걸로 블로그도 해보실 수 있고 그걸로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도 해보실 수 있고 분명 좋은 컨텐츠가 될 거예요. 저는 이번 조정장에서 제가 가진 현금이랑 약간 모자라 보이는 종목들 몇 개를 정리해서 알파벳을 추가로 매수했어요. 알파벳은 원래도 가지고 있었는데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파벳을 좀 더 사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때마침 이런 조정이 와서 그 전부터 약간씩 담다가 조정 때 더 많이 담고 이렇게 이제 비중 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 관심 종목이나 담아갈 기업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놓으셔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조정장을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이 예고를 하고 와주질 않거든요. 막상 이렇게 빠지면 현금이 이만큼 있어도 뭘 사야 되지? 나 지금 이 시점에서 뭘 사는 게 좋을까? 스스로 결정하시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평소부터 눈여겨보는 종목을 좀 몇 개 정도 갖고 계시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아니면 내가 가진 종목 안에서 좀 더 비중을 실을 종목들을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을 수익 실현을 하고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이제 낮은, 그래서 수익률이 낮은 종목을 더 사는 그런 식의 리밸런싱은 잘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향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수익이 잘 나는 애들을 프로도 더 잘 낼 수 있다고 보고 그거는 이제 그대로 놔두고요. 오히려 반대로 지지부진한 아이들, 못난이들을 약간 정리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마이너스인 종목이라면 미련 없이 손절을 하는 성격이에요. 손절을 하면 계좌 전체 수익률은 또 올라가거든요. 좋은 종목이어도 손절하시나요? 네, 가끔 합니다. 다시 사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장기 투자가 저의 투자 철학이고 투자 방식이고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지만 그 안에서 뭔가 더 사야 되는 혹은 더 사고 싶은 종목이 있고 피치 못하게 선택을 해야 할 때는 이런 선택도 한다는 거죠. 너무 빈번하게 샀다 팔았다를 하는 것도 증권사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적절히 그것도 이런 조정장이 왔을 때 타이밍을 봐가면서 하시는 게 좋겠죠. 이런 걸 할 자신 없다? 그러면 그냥 갖고 계셔도 됩니다. 좋은 종목이라는 전제 하에서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효과가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도 또 안 좋은 뉴스가 터져서 투심을 악화시킬 수도 있겠죠. 공포가 지배하는 시장이 왔을 때 남들하고 똑같이 공포에 휘둘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시지 마시고 지난번보다는 이번 공포장에서 이번 조정장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 다음번에는 내가 좀 더 내 자산을 키우는 선택,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영상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구독자분의 부탁을 받은 게 있어서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자분의 아들이 현재 파주 1사단 전진부대 GOP에서 군 복무 중인 육군 장병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열심히 지켜주고 계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아드님이 요즘 미국 주식에 투자를 시작하신 것 같대요. 저에게 조언을 좀 부탁한다 라고 요청을 주셨어요. 이 영상을 아드님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또 주변에 이렇게 군대 가 계신 분들이 자녀든 친구든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은 군인분들 월급이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착실히 모으면 제대할 때 나름 목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게 복무해서 받은 월급이니만큼 흥청망청 쓰시거나 아니면 또 그걸 가지고 제대해서 내가 차를 한 대 사겠다, 아니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여행을 다녀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청춘을 갈아 넣어서 받은 월급이니만큼 소중하게 잘 관리를 하셔서 군대에 있는 동안 잘 불리셔서 제대 이후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실 때 혹은 뭐 대학 다닐 때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종잣돈으로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투자에 관한 조언을 다 군인들하고 소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말을 듣고 잘 모르는 종목을 사시는 거 절대 안 되고요. 주변 사람들 말을 듣고 안 팔아도 될 종목을 샀다 팔았다 이거 하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사실 군대에 있으면서 주식을 그렇게까지 트레이딩 하기는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 잘 선택하셔서 군대에 있는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팔지 않고 잘 보유해서 제대할 때쯤 의미 있는 목돈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불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곡차곡 주식을 모아가시면 그 주식이 여러분들의 자산인 거거든요. 1년 반은 지금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겠지만 여러분이 지금부터 투자를 해서 내가 평생 앞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1년 반이라도 제발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내 자산을 꽉 붙들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리 효과를 체감을 하셔서 앞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회에서 소득을 좀 크게 버실 때도 올바른 재테크, 올바른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서 아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현재 이렇게 재테크를 열심히 해나가는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체력이 곧 재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관리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네이버에서 제린스 라이프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카페에 제가 매주 제 계좌에 수익률 탑5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카페 회원들에게 투자에 대한 저의 생각과 철학도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서포터즈님들도 계셔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세미나도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배워나가고 싶고 차근차근 나만의 속도대로 부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카페에 오셔서 이런 투자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주공구 챌린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주식 공부를 줄여서 주공구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원하는, 내가 사고자 하는 종목이나 ETF를 꾸준히 사보는 이런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떨어지면 무서워서 못 사고 오르면 또 올라서 무서워서 못 사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사는 걸 보면 조금은 용기 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모여서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카페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뚝심 있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물어보지 않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시장이 이렇든 저렇든 나는 내가 결정한, 내가 생각한 투자 계획대로 투자를 밀고 나간다. 이렇게 강단 있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대신 이렇게 하려면 너무 무리해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치 안에서, 그리고 그 능력을 조금씩 키워가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면서 나도 크고 내 자산도 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부자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국내 주식 투자할 때는 이렇게 뚝심 있게 투자를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는 이게 너무 잘 통하더라고요. 이 공식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주식 시장이 워낙 크고 워낙 오랜 역사가 있고, 그 오랜 역사 동안 어쨌든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시장이잖아요. 제가 실제로 그 시장을 10년 이상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시고, 너무 누군가에게 계속 물어보시면서 정답을 찾아서 헤매지 마시고, 아주 쉽고 단순하고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일단 투자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서서히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가시는 것도 있고, 하다 보면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못했던 것들,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이 나중에 들어오기도 하니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또 저 만나주실 거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